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책임 아래 경찰이 치안 업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7월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자치경찰제위원회가 지난 4월 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송승철 위원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전국에서 최초로 출범했고 또 취임도 아울러 축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경찰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세 개의 업무로 나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처럼 경찰권을 갖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치경찰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럼 자치경찰위원회는 또 무엇입니까? 지난 1월 1일 네. 경찰법 개정으로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출범합니다. 네. 이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주민이 네. 경찰의 활동 영역 그리고 활동 방식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장, 이 경우는 네. 도지사조가 경찰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워낙 중요하니까 네. 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우리가 흔히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결정을 하면 네. 산하단체와 관련 기관이 그를 행해야 되는 법적 기속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동시에 저희들도 한번 결정을 하면 네. 타당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이걸 함부로 바꿀 수가 네.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제라고 하는 네. 말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네. 그러니까 민주성과 그리고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강제력이 있는 그런 기관이고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네. 도민들의 말씀을 들어서 업무의 영역과 방향까지 그렇습니다. 새로 네. 정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하, 알겠습니다. 적어도 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경찰의 세 개 업무 가운데 수사경찰은 제외하고요. 예. 국가경찰이 있고 말씀하신 자치경찰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는 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일 중에서 네. 우리 주민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은 모두 자치경찰로 넘어오게 됩니다.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생활안전입니다. 둘째가 교통관리, 셋째가 경비 이런 건데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아마 네. 우리 시청자들이 편하겠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있는 학부모들은 등하굣길 안전에 굉장히 염려가 그렇죠. 되시죠. 네. 애가 좀 크면 학교 폭력도 관심이 되고요. 또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혼자 사는 노인도 안전 문제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국가경찰의 이름으로 관리를 했어요. 네. 근데 국가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을 단위로 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세세하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네. 경찰이 힘을 합해서 지역 사무에 관한 것은 지역경찰이, 그러니까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는 경찰관들이 지역민들과 약자를 위해서 예. 더 세세한 서비스를 하는 제도가 앞으로 되겠네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네. 어머니와 같은 경찰을 그래서 강조하신 거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면 정보, 네. 보안, 그죠? 안보 그리고 수사는 아버지 같은 역할이라면 네. 이렇게 생활 안전같이 예를 들면 가정폭력, 네. 성폭력, 네. 그다음에 등하굣길, 네. 교통 이런 문제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네. 되는데요. 네. 제가 말하고 나니까 이게 네.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의 아하. 말한 같아서 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네. 고전적인 의미의 네. 아버지, 어머니의 의미로 네.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예,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이요. 112에 신고를 할 때 어디로 해야 되나? 국가, 자치경찰, 그리고 또
고소 고발을 할 때도 어디로 해야 하나 이런 혼란이 좀 있거든요. 예, 업무여든 그렇습니다. 중복 또는 예. 반대로 생각했을 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어떻게 당연히 보십니까? 당연히 드는 의문이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건 어떤 보편적인 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경찰과 별도로 네. 자치경찰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치경찰은 이제 지자체장의 이제 통솔을 받는 그런 구조인데요. 미국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네. 보안관 제도는 네. 자치경찰이고 FBI 이건 연방경찰입니다. 국가경찰인데요. 네. 우리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다른 나라에 없는 형태로 네.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찰이라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자치경찰을 따로 만들지 않아요. 국가경찰 안에서 자치경찰을 지정하고요. 네. 그 관리를 이제 행정,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선 중복은 되지 않을까요? 옛날처럼. 예를 들면 그 옛날에는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 사무인지 자치 사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가경찰도 출동하고 자치경찰 출동하는 이 중복이 있겠죠. 이 단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다만 새로 된 제도기 때문에 네. 유례가 없는 제도죠.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혼란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이 큰 조직은 예를 들면 경찰청이나 경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지구대 네. 그리고 그 파출소 네. 가면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 인원을 당신은 자치를 하시고 네. 당신은 국가 일을 하시고 당신 수사하세요. 이렇게 하기 어려울 때가 나누기 있습니다. 어렵죠. 예, 이럴 때는 우리가 시행책칙을 잘 만들어서 네. 안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네. 두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청과 경찰청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조율을 잘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혼란을 줄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4월 2일 날은 우리가 출범을 한 거고 네. 석 달 후에 정식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좀 시범 운영을 하면서 네. 혼란은 줄이고 네. 효율성은 올리는 네. 그런 과정을 거치게 정부에서도 합니다. 가장 먼저 지금 그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송 위원장님, 도지사, 도의회, 의장, 교육감이 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이 위원 6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천합니다. 처음에 도지사가 직접 자치경찰을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해가 됐지만 정치적 중립의 어떤 훼손의 우려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 자치경찰제가 출범할 때 가장 우려한 게 네.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찰이 그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만 되는 네. 아주 위치에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정치적 갈등이 의견 대립이 심할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첫째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을 보면 그 도지사 추천, 네. 그다음에 도의회 추천, 그다음에 시군 단체장 네. 추천, 시군의회 추천 네. 이렇게 아주 다양한 돼 있어서 네. 어느 한쪽이 전체를 예. 관할할 수 없고요. 네. 또 우리 내부에도 지방자치 전공자, 네. 인권 전문가, 교육 전문가, 또 현직 이 법률가 네. 그래서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겠습니다.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려는 당연하다 해서 우리 자치경찰제가 네. 정착이 돼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는 내용의 중립성은 물론이고 네. 형식과 절차의 중립성도 거의 기계적 네, 차원에서 네. 시행을 해야 된다. 우선은. 해서 제가 그걸 아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회가 네. 자치경찰의 원래의 취지를 네. 그리고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민들과 또 약자의 입장에서 네. 업무의 영역과 또 방향을 앞으로 네. 잡아주시리라고 네. 다시 한번 믿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